미국 트럼프의 210조 원 역대급 돈풀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리플 XRP랑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로 밀어올릴 역대급 시나리오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새벽에 갑자기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전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었죠. 국제유가 순식간에 $100 돌파했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더 상승할 거라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주식은 급락했고요. 이렇게 전쟁이 우리 경제랑 투자 심리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어버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렇게 전쟁은 우리 경제랑 투자 심리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로 이 무시무시한 전쟁이 리플과 비트코인의 초대형 상승의 방어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비트코인이 폭등한다고요? 언뜻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겠지만 지금은 불안감과 공포감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과연 가능하긴 한 건지 사실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를 알고 계시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조금씩 현실성 있게 들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단서가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의 키포인트는 다름이 아니라 유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작았다는 점입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 직접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전쟁이 터지면 보통 기름값이 폭등하고 그 여파로 물가라 덩달아 뛰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근데 이번에 유가 상승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았고 단기간에 그나마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폭탄이 터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실제로 G7 주요 국가들 측에서는 필요하면은 비축유, 나라의 비상용으로 모아둔 석유들까지도 풀어서 기름값을 잡겠다라고까지도 했습니다. 이 전 세계가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총 출동한 셈인 건데 여기서 유가만 진정되면은 더 이상 물가가 상승할 걱정은 한시름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지금 비트코인한테 유리한 거대한 변화가 숨어 있는데요. 유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압력이 사라지면요. 이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이제 마음 놓고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금리 인하가 뭐냐?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시중에 돈이 더 잘 돌게 만들겠죠. 전쟁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돈줄을 다시 풀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거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은 시장에는 다시 한번 막대한 자금들, 이 소위 말해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종료되고 유가가 안정되고 또 금리가 인하되면서 돈이 다시 풀리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가능해진다는 뜻인데요. 이런 시나리오가 정말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과거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 자체가 역사적으로도 몇 번 있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서 전쟁 같은 위기 때 안전자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례로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당시 전쟁 발발 소식에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1% 가까이 급락했었죠. 그 당시에 금값은 온스당 $5,000 넘게 뛰었었는데 이 정작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주식처럼 폭락을 같이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전쟁 공포가 정점이었던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불과 한 달 만에 비트코인이 완전히 V자 반등에 성공했어요. $34,000까지 떨어졌던 게 한 달 후에 $44,000 이상으로 되돌아갔었고 이유가 뭘까요?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로 은행 송금이 어렵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고 또 정부 간섭을 덜 받는 비트코인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일종의 대체 결제 수단이죠.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는 가치 폭락한 건 맞아요. 근데 막상 위기가 풀릴 때쯤 되니까 비트코인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올라왔던 역사적인 사례가 된 거죠. 이번 미국 이란 사태에서도 이 처음 며칠 동안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또 지지부진했던 건 맞겠지만요. 이제 그 상황이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도 생각보다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언급도 남겼었고 시장을 짓눌렀었던 이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패턴대로라면은 이렇게 전쟁 같은 큰 위험 요소가 사라지는 순간 이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이런 시장 자금들이 한꺼번에 복귀하겠죠. 그러면은 리플,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그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점을 뒷받침해주는 상당히 재밌는 증거가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시장이 공포로 난리가 났던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자금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고 어디서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냐? 바로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상의 거래 기록을 분석을 한 건데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상당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 비트코인이 폭락했을 때 비트코인 고래들, 그러니까 1,000개 이상씩 비트를 가진 엄청난 큰손 투자자들이요. 이 하락장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았었다라는 거. 얼마나 매수했냐?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에 무려 98,000개의 비트코인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쓸어 담았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수조 원대 규모의 비트코인을 공포에 던지는 사람들로부터 받아낸 건데 이때 미국 월가 기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3월 초에 며칠 사이에 수억 달러가 넘는 돈이 밀려 들어왔고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똑똑한 큰손들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잔뜩 담은 겁니다. 근데 다음이 더 흥미로워요. 그렇게 저점에서 많이 매수했던 고래들이 비트코인 가격 다시 상승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 3월 5일경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74,000달러까지 상승했는데요. 이때 고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 분석업체 센티멘트 측에 따르면은 고래들이 이번 반등 국면에서 이전에 모아둔 물량의 그러니까 3분의 2를 시장에 털어냈다라고 해요. 실제로 비트를 거래소로 보내는 고래 입금 비율이 한때 64%까지도 상승했었는데요. 이게 10년 내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거래소로 들어온 비트 중에 거의 3분의 2가 고래들이 매도한 물량이었다라는 거고, 반면에 개미들, 즉 아주 소액을 들고 있던 개인들은 오히려 가격 상승하니까 뒤늦게 불안해서 따라 들어오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비트가 7만 달러 다시 돌파하면서 더 상승하기 전에 사자, 이러면서 소액 투자자들이 매수에 가담을 했다라는 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고래들은 자기 물량을 매도해가지고 이득을 실현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비트 가격이 다시 6만 7천 달러 선으로 떨어졌고요. 늦게 매수한 개미들은 물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현금을 챙긴 고래들은 유유히 빠져나갔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돈풀기 정책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란을 제압한 트럼프 측에서 이제 곧 국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고, 마침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작년 7월에 초대형 감세 법안을 통과시켜둔 상황이죠. 이름도 깁니다. 원빅 뷰티풀 빌 법이라고 하는 OBBBA 법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2017년 했던 감세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여기에 추가로 세금 환급을 대폭 늘려준다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가지고 2026년 봄, 그러니까 이제 곧 미국 국민들에게 돌려줄 세금 환급액 규모가 사상 최대치가 될 전망인데요. 이 숫자를 한번 들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주요 금융사 분석에 따르면은 무려 1,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0조 원에 달하는 세금이 내년 초까지 국민들에게 환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납세자 1인당 평균적으로 4,000달러 이상의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한 사람당 4,000달러면요.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이 적지 않은 돈이 갑자기 국민들 지갑에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갈까? 당연히 생활비로 쓰기도 하겠지만요. 2021년 당시 코로나 경기 부양으로 1인당 1,400달러씩 지급됐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많은 미국인들이 남은 돈이나 주식으로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을 사들였었고, 실제로 2021년 초 이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동반 폭등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 공짜로 받은 돈의 힘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이 비슷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 환급이라는 형태로서 목돈이 쥐어지게 된다면 그 중에 일부는 투자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게다가 트럼프 측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관세 수익을 재원으로 국민 1인당 2,000달러씩 현금 배당 주겠다. 일명 관세 배당금 정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 같은 곳에서 물건 수입할 때 붙인 관세로서 돈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걸 미국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건데요. 솔직히 이건 아직까지 의회 승인도 필요하고 또 실현될지는 미지수겠지만 재원 마련이 부족하다는 반대도 많아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까지도 현실화된다. 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막대한 현금이 지급이 되는 셈이겠죠. 이 정리되자면 전쟁은 전쟁대로 빨리 끝나고 또 기름값 잡힐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또 정부대로 올해 봄부터 국민들한테 거액의 현금을 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에 풀릴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지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 돈들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소비랑 투자 시장으로 흘러들겠죠. 특히나 전쟁 리스크까지도 사라지고 또 시장 분위기까지도 안정된다. 그럼 넘치는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주식,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연준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연준은 이미 1월 달에 금리 인상 멈추고 관망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가오는 5월 달이면은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에서 케빈 워시로 교체될 예정이죠. 이 트럼프 쪽에서도 파월 후임으로 워시를 지명해 놓은 상황인데,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도 이번 이야기에서 키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에 있어가지고 돈을 마구 풀진 않지만 금리는 낮추자는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푸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이걸 안 좋아하는 다소 매파적인 신중한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조절해서 너무 과열되지 않게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이 점만 보면은 비트코인 리플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워시 지명 소식에 암호화폐 시장이 살짝 긴장하면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케빈 워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세계 경제를 위한 가장 멋진 새로운 기술이라고 칭찬한 적도 있었고요. 비트코인은 세대를 초월한 새로운 금이라고까지 인정을 했던 인물입니다. 더더욱이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중앙은행, 이 디지털 화폐가 미국 달러 패권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리더십을 지키려고 한다면 혁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연준의 새로운 수장이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3월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영구 보유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도 했었죠. 말 그대로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고, 종합해보면 미국 정부랑 연준 모두 다 비트코인을 예전과 다르게 이 제도권의 중요한 자산으로 대우하기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랑 별개로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다는 거. 이쯤 되면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전쟁 끝날 것 같고 기름값은 잡힐 것 같고 금리는 내려갈 것 같고 정부는 돈 풀 준비하는데 큰 손들은 밑에서 이미 매수했다는 거. 뭔가 완벽해 보이는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장밋빛 시나리오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시장에서 당연히 반대 의견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비트 시장 자체를 보면은 큰 악재가 없어져도 당장 폭발적으로 상승하긴 힘들 거라는 분석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이전 하락장에 물려있기 때문에요. 이 가격이 조금만 반등해도 매도될 매물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로 보니까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43% 정도가 현재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에 묶여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본전도 못 찾고 있다는 뜻인 건데, 그러니까 가격이 반등하면 이분들이 그나마 손실 만회하려고 전부 다 던져버릴 가능성이 높겠죠. 이번에 74,000달러 선에서 상승이 막힌 것도 역시 두터운 매물벽 때문이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게다가 전쟁 끝나고 유가가 조금 안정된다고 할지라도 물가 상승률, 인플레 자체가 아직까지 연준 목표치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로서 지적이 돼요. 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워낙에 탄탄하고요. 또 임금도 오르고 있어서 연준이 섣부르게 금리를 내렸다가 또 인플레가 다시 불붙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금리 기조가 쉽게 안 바뀌고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시각이겠죠. 결국에 지금 나오는 팩트들과 움직임들 종합해보면은 이런 우려만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큰 흐름을 막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씩 다시 볼까요? 먼저 유가랑 물가 문제는 결정적인 전제 조건인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 측에서 전략 비축을 풀어서라도 기름값 안정시키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우려했던 것만큼 유가가 상승했지 않았다라면서 이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가능성을 일축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유가 상승세가 꺾였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도 확 사그라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억지로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트코인과 수급 측면에서의 우려가 있는데, 매물벽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벽들을 허물 수 있는 새로운 돈의 유입이 얼마나 될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미 폭락장에서도 비트를 꽤 많이 담았었고, 결정적으로 그 기관들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전쟁 기간에 계속 순유입이 잡혔어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보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시나리오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이런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이 이번 충돌이 예상보다 짧게 지나가고 또 적어도 다른 중동 국가로 크게 번지지 않는 쪽에 조금씩 무게를 두기 시작을 했고, 트럼프 쪽에서도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정리될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요. 또 동시에 핵심 원유 공급로를 건드리면은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료 시점을 지금 딱 잘라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런 충돌들이 제한적으로 관리되고 확전만 막혀도 그동안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이 중동 리스크가 생각보다 빠르게 약해지겠죠. 극단적인 꼬리 위험이 줄어드는 건데, 전쟁 때문에 $100까지 상승했던 국제유가, 이 전쟁 전 수준 배럴당 $70 아래로 빠르게 내려오게 될 겁니다. G7이 비축유를 풀겠다는 약속도 실행이 될 거고요. 그럼 남아있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역시 전부 다 가시게 된다라는 거.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무서운 말들이 돌았었는데요. 막상 전쟁이 끝나면은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서는 4월 달부터 5월에 세금 환급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 가장 많은 환급액이 쏟아져 나오고, 또 운 좋게도 그 돈을 받을 시점에서는 전쟁도 끝나 있고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든 상황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생긴 여윳돈으로 뭘 하게 될까요? 전부 다 쓰진 않을 겁니다. 아마 일부는 다시 투자 가능한 자금으로
빼놓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시점에 비트 가격이 슬슬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거 다시 올라가네 이러면서 관심을 갖는 개인분들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월가의 기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전쟁 중에 폭락장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만 사라지면 본격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실제로 블랙록 비트코인 ETF 같은 곳들의 대기 중인 이런 승인 이슈도 많고요. 결국에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함께 매수하는 쌍끌이 매수 랠리가 현실화될 수가 있다는 거고, 기관들이 시장 리드하면서 비트 가격이 전쟁 이전 고점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면서 그동안 저항선으로 꼽히던 구간들 막상 뚫리고 나면은 또 빠르게 뚫리면서 급등해주겠죠. 이렇게 흐름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리플과 비트코인 가격은 몇 달 전 충격으로 폭락했던 게 무색하게 어느덧 다시 사상 최고가를 넘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을 조금만 더 편하게 하고 싶으시다면요, 무리한 추격 매수 정도만 하지 않으셔도 투자 난이도 자체가 크게 낮아집니다. 투자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게 되시는데요.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격이 확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러면 그 순간부터 생각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까지 조금 더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 가격 상승하는 걸 눈으로 보게 되면서 혹시나 지금 매수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이거 더 상승하면 못 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민하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투자 시장, 특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기회를 다시 주는 시장입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계시면은 내가 생각했던 가격 근처로 다시 하락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이 한때 5,000원 부근까지 빠르게 상승하니까 시장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거 이러다가 만원 가는 거 아니냐, 리플 3만원 5만원 간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왔었고, 그러다 보면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못 사면 손해일 것 같다, 지금 안 타면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결국에 고점 부근에서 추격 매수라는 것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요, 조금만 길게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다시 숨을 고르는 이 숨고르기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다림을 가져줘야 하는 이런 태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투자 심리상 봤을 때 내가 기다림을 갖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차트가 계속 움직이고 변동성을 주면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신다면은 차라리 비중을 나누는 방법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매수하고 싶을 때 전부 사는 게 아니라 작은 비중만 먼저 사보고, 그리고 팔고 싶을 때 전부 파는 게 아니라 일부만 매도를 해보시는 건데요. 이렇게 작은 비중으로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점점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서 매매를 하게 되실 겁니다. 이 투자라는 게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요, 이 실수를 크게 만들지 않는 게임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한 번이 계좌를 흔들 수 있겠지만요, 또 조금만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습관들이 투자를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오랜 시간 가는 사람은 빨리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요, 오히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시장 상승할 때 분할 매도에 대한 중요 타점도 중요하겠지만요,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 가격까지 내려올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를 걸어놓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이유도 오늘 매수를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도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롭게 쫓기는 매매가 아니라 또 기다리는 매매를 해보시면 마음이 편하게 되실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